코아스템이 13%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아스템은 생명공학 전문 업체인데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액 등 제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보는 종목에 차바이오텍, 헬릭스미스 등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검색이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줄기세포니까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입니다. 코아스템이 캐몬과 합병으로 사명을 코아스템 캐몬으로 변경합니다. 지금 9월달이니까 4달이면 10월이거든요. 10월 1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캐몬의 흡수합병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승인이 되면 흡수합병 되고요. 현재 코아스템은 캐몬의 지분 53%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는 김경숙 대표인데요. 여기에서도 대표자는 김경숙으로 나와 있죠. 김경숙 대표의 코아스템 지분율은 22.21%인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10.76%로 축소됩니다. 현재 상반기 코아스템의 영업 손실은 62억 원인데 자회사 캐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9억 원입니다. 69억 원, 62억 원 상쇄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한 상태죠. 캐몬은 비임상 시험 수탁기관 CRO 기업입니다. 코아스템의 마크고요. 코아스템은 최근 흡수합병이 이슈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반대 의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아스템은 루게릭병 개량 신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 뉴스 기사인데요. 지난 8월 5일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알주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최근에 아밀릭스의 루게릭병 치료제가 허가 반대해서 승인 권고로 의견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FDA 자문위 반대해서 6개월 만에 허가 권고로 의견이 바뀐 건데요. 아밀락스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해서 재해석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가 루게릭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FDA 자문위원회가 승인 권고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FDA는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항암제 경우에는 항암제 자문위원회라고 언급되고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말초 중추 신경 자문위원회라고 언급이 됩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전 반대 의견을 냈던 자문위가 의견을 바꾸면서 최초의 루게릭병 치료제가 탄생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주식들도 기대감이 있겠죠.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그 의약 시장에서 쓰이는 프랑스 사노피의 리루텍,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의 라디컷은 모두 루게릭병 증상 완화제로 사용 승인됐습니다. 증상 완화제니까 현재까지 루게릭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밀릭스 테라피틱스의 마크고요. 아밀릭스의 루게릭제는 경구용 약물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코아스템, 헬릭스미스가 루게릭병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코아스템은 루게릭병 대상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뉴로나타 R에 대해 미국 등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밀릭스의 AMX0035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자문위는 허가 신청권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6표, 찬성이 4표가 나왔습니다. 2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두 명만 생각이 조금 바뀌어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의견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유는 당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 다른 결과들을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미국 인디애나 의대 신경학과 교수는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반대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는데 2차 표결이 나올 때 아밀릭스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AMX0035가 대조군 대비 루게릭병 환자의 수명을 10개월가량 연장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러고 나서 2차 표결이 나왔는데 찬성 7표, 반대 2표로 반대표에 있었던 6명 중에 4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표가 훨씬 많아졌죠. 1차 표결 이후 데이터가 추가되니까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바뀐 것입니다. 세계 루게릭병 환자는 35만 명, 한국에는 3,000명 정도 환자가 있고 2026년경에는 하나로 1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루게릭병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FDA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중에는 미국 바이오젠의 토퍼센도 있다고 하는데요.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Distribution of Sample Mean이 있는데 위에 그래프는 N은 2, 아래 그래프는 N은 10인 경우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더 커질수록 평균으로 모여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6이 민값입니다. 빨간색 레드라인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두 개인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넓죠.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오밀조밀 모여드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16은 샘플 민의 민값입니다. 평균의 평균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population distribution과 함께 보면 되는데요. population distribution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값은 16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민값을 구해서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샘플 사이즈 5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고 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16이 나옵니다. population의 민값과 똑같죠. 여기에서 n값을 높이면 디비에이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n은 25일 때 더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든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코아스템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 없는 바이오 산업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캐몬 흡수합병의 배경은 무엇일까? 투자가 경색된 상황에서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아까 봤듯이 캐몬은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합병하면 재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코아스템과 캐몬의 대표이사가 공개한 서한을 살펴보면 두 기업 대표는 양사가 합병한 승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코아스템에 410억 원 전환 사채 조기 상환 청구 가능성이 존재해서 불확실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그림은 유로나타 아래 그림이고요. 루게리병 치료제죠.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 자금을 메꾸려면은 자회사, 흑자를 보고 있는 캐몬의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아스템은 2020년 전환사채를 발행해 410억 원을 조달해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청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채권자들이 전환사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410억 원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몬의 수익성이 필요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 합병의 이유는 파이낸싱 문제였습니다. 쏟아지는 전환사채 풋옵션, 발등에 불 떨어진 바이오주, CB, BW 등 만기 전 사채 취득 하반기에만 97건이라고 합니다. 전년비 45% 증가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투자금 회수에 유중부터 흡수합병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장에서 앞다퉈 전환사채 10일을 발행했던 바이오주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올해 이어진 하락장에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발행했던 10일들의 조기상환 청구권, 풋옵션 행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CB 풋옵션 행사로 인한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9월 16일까지 대략 2달 반이죠. CB나 BW 등 매자닌 만기 전 취득 공시는 9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2건의 상환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8% 증가했다. 전년 동기에는 67건이었는데 20건이 더 늘었다는 거죠. 왜 풋옵션이 늘었을까? CB나 BW 등 매자닌의 만기 전 상환이 증가한 것은 최근 이어진 하락장에서 전환가액 한도까지 리픽싱된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픽싱의 경우 최초 발행가액이 최대 70% 수준까지 가능한데 이미 여기까지 도달한, 즉 전환가의 한도까지 낮아진 경우에는 더 이상 단가를 낮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 포기하고 풋옵션을 행사해서 원금이라도 돌려받자, 이런 사채권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잉여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풋옵션이 행사되면 앞서 유치한 투자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주가가 상승해서 이 부채로 계상됐던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러면 발행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돈도 토해내지 않고요. 하지만 돈을 토해낼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 만년 적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상 자금 부족은 만연한데,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토해내게 될 경우에는 자금 부족으로 임상 중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CB 풋옵션에 따른 채무 상환을 위해 급전을 빌리거나 유상증자에 나서는 등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합성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 카이노스메드의 경우에는 2020년 발행한 CB의 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배선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사채권자의 돈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린 것이죠. 263억 원 규모의 유증을 진행했고 170억 원은 CB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고 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유증으로 조달한 599억 원을 모두 채무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로 흑자를 보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코어스템이 비임상 시험 전문기관 캐몬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 풋옵션 행사를 우려한 대응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요. 코어스템 CB도 마찬가지로 전환가액이 한도치까지 하락해서 풋옵션 행사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이 의무화됐었죠. 그래서 리픽싱 막차를 타기 위한 CB 발행이 크게 늘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리픽싱 한도까지 차서 투자금 회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B 풋옵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